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2016 타경 768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인데, 이것도 보게끔 되면은 제가 현장 답사를 잘못한 건데, 중요한 것은 지분으로 협상으로 팔게끔 되고, 이게 시골인 경우에는 마을의 이장이나 옆집한테 가서 저 집에 누가 살고 경제적 능력은 얼만큼 되고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이 그냥 무조건 지분이라고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현장 답사를 가보고, 야 이건 무지하게 좋으니까 무조건 더 따지도 말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이 이유입니다. 이런 집이 있죠. 이 집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 주인이 이거를 지켜야 돼, 땅 도로 우리가 협상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있어? 그거 나와보면 너무 좋다. 이거는 뭐 지킬 수밖에 없고, 이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과정 없나 보다. 그래도 뭐 지료는 줘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일부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이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여기서 실수한 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 현장 답사를 가서 다 봤는데, 내가 이 차를 세워놓고 동네 이장한테 가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고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걸 내가 알아봤어. 조사를 해보고 협상 당사자는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이 부부는 일부 한 사람이 지체부자유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생활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뭐라죠? 기초생활 수급자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거는 당연히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토지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3분의 1인데 한 필지뿐만이 아니라 필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필지. 지목되지 말고 나머지 전이 있는데, 전은 전부 다 농사를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현재 경매로 당한 사람 땅 말고 현재 주인, 아까 건물의 주인이 이 땅도 다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낙찰받을 땅의 3분의 1이고, 이게 여기 아까 보면 옆에 한옥으로 진 집이 있죠. 네. 여기 있는 집이 이거고, 이 옆에 있는 집이 이겁니다. 근데 지적동 도로는 여기는 없지만 현황도로는 이렇게 있고, 지적동 도로는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동 도로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한옥이 여기 있는데, 이 한옥 옆에서 또 한옥이 큰 게 또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된 집입니다. 일단은 철거와 지료,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압박을 줘서 협상장으로 끌어내자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송을 내는 자체가 이기려고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당사자를 협상장으로 끄집어내자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특수경매를 권리분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협상을 안 하게끔 됐을 때에 이러한 소송을 집어넣으면은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첫 번째고, 협상장으로 나왔을 때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그거를 권리분석을 자각할 수 있어야지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고 누구누구의 이상의 중개인을 철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누구는 건물을 매수해 그때부터 거주하고 왔으며, 이후 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누구는 누구누구 명의로 소유권 분쟁이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각 격려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당하다 보니까 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소장이 들어왔으니까 소송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을 소송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에 사람이 뭐라 그랬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돈이 없어갖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소송할 때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하게끔 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무사하고 상대편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변호사가 답변해 주는데, 여기 보면 한편 라 건물에 관하여서 아까 우리 옆에 한옥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송월당이라고 칭하는 조선시대 후기 건물로서 옥천 전씨 문정의 정자로 피고 누구누구의 소유가 아니며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정자에 관하여 어떤 권한도 없는 피고에게 이거를 철거를 주장하는 원고는 내가 그 사람 보고 철거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철거를 하려면은 송월 땅이니까 옥천 문중을 상대로 해서 철거 소송을 하면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지분권자를 가지고 철거 소송한 것 자체는 내가 잘못인 거니까 처음부터 소송을 아까 집을 지어서 갖고 있던 사람한테도 소송을 하고 여기 옥천 문중에도 피고로 같이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경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했으면은 할 수 없이 이게 뭐야? 문중을 상대로 해서 소장을 다시 또 청구치 변경해서 추가로 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그 사람한테 권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정운사에 의해서 피고 누구는 이 경우 사건과 주택에 위치한 지상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 매수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의사가 있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니까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우리 원고의 지분을 살 마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산 가격보다 얼마라도 더 주고 산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조정하겠냐 봤더니 결어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 피고 및 누구누구 공유인 바 공유는 분할의 원칙적 모습은 현물 분할이나 현물 분할에 대해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토지의 피고 누구누구의 건물의 존재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현물 분할이 아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 것으로 원고의 취지대로 경매 분할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 전 누구의 건물 철거 부인에 대해서는 피고 누구의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지분 전부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응할 것이므로 의사를 타진해 주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피고 주장이 임대차 또는 사행자 관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심사해 주시고 그에 맞추어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무조건 우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러면 산다 그러면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다른 게 우리 감정가격의 반가격으로 샀으니까 감정가격대로 팔겠다니까 어디를 가서도 우리가 이런 거 조정을 할 때 사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는 조정에 갔을 때 내가 얼마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는데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는 사람은 많이 받는 게 좋고 사는 사람은 가격이 싼 게 좋은데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정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공정한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한 가격이 가장 공정한 가격이 아니냐.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내가 사고 내가 이렇게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한 200만 원만 더 붙여주신다면 감정가에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조정하러 갔을 때 감정가대로 매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를 가지고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했을 때 그냥 감정가대로 좋긴 한데 조금 더 깎아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요?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소송 비용을 200만 원 넣은 거 깎아드리고 감정가대로 정도로만 주신다면 제가 팔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런 거를 감정가에 판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떨어져서 49% 떨어졌을 때 50%, 60% 정도에 사야지 감정가로 팔으면 감정가보다 조금 깎아주고 감정가로 팔으면 내가 등기 이전하고 취득세 낸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파는 강력을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가대로 사겠는데 토지 지분은 안 사고 건물 지분만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지 지분은 안 사고 자기가 건물을 지었고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건물 지분만 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 지분만 사든지 나머지 토지 지분을 같이 포함해서 사든지는 사장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건물 지분만 사든지 토지 지분을 같이 사든지 매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게 뭐야? 우리는 감정가다. 우리가 낙찰받은 감정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감정가로 그대로 다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나마 여기에 있는 분은 감정가로 다시 살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가로 다시 팔고 나왔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어도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살 능력이 없으면 사긴 사야 되니까 먼저 번처럼 1,000만 원 먼저 주고요. 다시 1,000만 원은 1년 후에 주고요. 그 나머지는 또 언제 주고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른 데다 팔지를 못하게끔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런 조건을 얘기하면 그렇게 팔든지 아니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가야지 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겠다고 하면은 마진이 적더라도 팔고 나오는 것이 경매에 제가 경험한 결과는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것을 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동네 이장한테 가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